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는 27일과 28일 이틀, 그리고 개최지는 베트남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베트남 개최는 예견이 됐었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갈 수 있는 거리가 9,0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은 3,000km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용기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과 북한의 대사관이 모두 존재하는 몇 개 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1950년도에 베트남과 수교를 맺어서 지금까지 아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995년에 베트남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후에 유해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체결한 이후에 20년 동안 경제 성장이 거의 100배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한과 유사한 이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도 이 개혁 개방 정책, 이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한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베트남식 개혁 개방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방문해서 미국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베트남도 상당히 강하게 유치를 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과정을 보면 날짜와 개최 국가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네. 개최 도시를 확정 발표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오던 도시 하노이와 다낭 두 군데였거든요. 네. 하노이 같은 경우는 대사관이 있어서 북한이 선호한다고 알려졌고요. 네. 다낭은 경호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국이 선호한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북미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 송금환 특파원이 전했다시피 이 다낭에 이미 미국이 가서 실무 사전 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다시피 비건과 김혁철의 북한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받기보다는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발표하려는 조심스러운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하루에 끝났는데 네. 이번엔 이틀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발표문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상당히 큰 틀의 합의만 이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는 전혀 담기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미 큰 틀의 합의는 싱가포르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이 해야 할 조치와 미국의 네. 상응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타임테이블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북한이 그걸 내놓을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 현지에서 비건과 김혁철의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하루 이틀 만에 성공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과 북한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북미 간에 구체적인 합의문을 내놓으려는데 사인을 하기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어떤 합의문에 서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미국의 어떤 유화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만찬을 같이 한다든지 네. 이런 모습까지 나온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에 그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건 좀 더 나아간 이야기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가서 네.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액션을 치를 가능성을 열어놓는 측면에서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 과정에서 이미 미중 정상회담 개최 방안도 언급을 해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형태의 네. 다양한 형태의 형식을 갖춘 논의 과정 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매칭해 나갈 것이냐.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 지난달 18일이었죠.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미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호텔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때 큰 틀에서의 논의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초기 조치라든지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비핵화 폐기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건 북한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걸 단판 짓기 위해서 오늘 비건 대표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러 지금 평양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평양에 간 시간이 오늘 오전 9시에 오산공항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다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평양까지. 10시에 도착을 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께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국무부는 오늘 하루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때 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네. 멘트를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런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어떤 체제 보장이나 종전 선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담겠다 이런 목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종전 선언보다도 제재 완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건과 김혁철의 논의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까지는 확정 발표가 됐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들은 결국 평양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이 어느 수준까지 좀 좁혀나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